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여러 팩트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할 만한 또 세 가지의 또 이야기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월간 미국의 판매량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쉽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4년 7월 달이 17.4%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자, marklines.com, 그러니까 marklines.com에 라는 그리고 그 부제로 automotive industry 포털이라고 하는 자동차 관련돼서 매우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달 미국의 월간 판매량을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에 대한 전기차도 그렇고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사이트가 그냥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독일어 버전,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으로도 이제 변환이 클릭만 해도 되게 돼 있는 그런 매우 전문적인 사이트입니다. 자, 제가 이제 고정 댓글로 URL을 제가 고정 댓글 한 번도 올려 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시도를 해서 URL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URL에는 워낙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1월부터 7월 달까지의 월간 단위로 수치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게 유료 사이트여서 운이 좋으면은 표도 볼 수 있고, 근데 운이 나쁘면 그 표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든요. 하지만은 서술 형태로도 나와 있어서 제가 이번에 확인을 다시 해봤는데 테슬라 fell 17.4% 드롭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7.4%의 하락이 맞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월간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한 정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들조차도 그들끼리 어떤 정보 소스가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10,000대 가까이 편차도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3개월 넘게 이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들을 봐왔었을 때 500에서 1000대 정도의 오차 외에는 충분히 미국의 월간 판매량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정 댓글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출처를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믿으신다면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정보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테슬라의 상황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17.4%의 인도량의 이제 하락이 한 분기에 석 달인데 이제 첫째 달이 메인 국가에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중국이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저도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인도량에 대해서 정말 빅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사실은 이제 해 왔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 유럽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관세가 유럽연합 전체 특정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유럽연합 전체가 움직이는데,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이 되잖아요. 거기에 관세가 20% 가까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 1,600달러,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가격 인상이 이제 독일이라든지 스페인 이렇게 벌써 시작이 됐고, 다른 국가로도 이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절대 테슬라에게는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유럽의 3, 4분기도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하고는 있었는데, 그 기대를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어두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판매량 역시도 사이버 트럭이 선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텃밭에 여러 가지 뭐 보이콧도 있고, 테슬라의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지금 선거가 너무 이제 거의 분열 수준으로 미국도 그렇게 이제 격한 그런 상황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될 것인데, 일론이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이
내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테슬라 차를 사겠어. 이런 심리보다는 나는 민주당 사람인데 테슬라를 굳이 지금은 사고 싶지 않은 이런 심리가 조금 더 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7월 달에 판매량 역시도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3, 4분기에 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여의치 않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2분기 때 10,000대 가깝게 전년 동기 때부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44만 대의 2분기 판매량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테슬라 코리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7월달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2,860대가 판매가 됐는데, 전년도 한 분기, 이제 3, 4분기 때 5,315대가 팔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인천 청라에서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나면서 지금 커뮤니티를 찾아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공포 심리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이것이 한참 지금 치고 올라가서 한 국가죠, 대한민국이. 하지만은 2, 4분기 때처럼 어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의 판매량을 생각보다 크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8월 달에 매출이 아쉽게도 배터리 사고,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꺾일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도량에서 테슬라 코리아가 2분기 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들고 있어서 인도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이 지금 큰 기대를 불러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9.4GWh/의 1, 4분기 대비해서 2배가 넘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그 배치가 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실적에도 반영이 됐는데, 2,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2배가 넘어가는 매출이 발생을 해야 당연한 것인데, 2배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14개월 전과 비교했었을 때 에너지 메가팩을 판매를 하는 판매 단가가 44%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원가 구조가 그럼 나빠졌겠네? 그건 아니고요. 원가 구조 역시도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가팩의 가격 인하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치는 늘어났지만은 전체 매출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었다. 자, 그리고 지금 40GWh의 라스롭의 생산 캐파가 있죠, 1년에. 자, 벌써 15kWh를 썼습니다. 25kWh가 지금 남아있죠. 자, 그것이 2분기, 3, 4분기와 4, 4분기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캐파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9GWh에서 약 20% 정도 더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봤었을 때, 가격 인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업이 성장을 하지만은 실적에 잡히는 EPS의 공원 이익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 4분기 실적에 어떤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한번 기대를 해본다거나 인도량을 통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사실 2, 3주 전에 있었는데, 그 기대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희망은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세 가지 크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도량은 미국과 유럽은 생각만큼 큰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봤었을 때,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륙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주간 판매량이 그 어떤 분기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고, 중국에서의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45만 대를 넘느냐, 4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느냐,
그 부분들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참고로 호주도 지금 이제 다른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그리고 호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시장을 좀 가지고 있죠. 북미 또 포함을 해서. 근데 호주도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그들도 좀 기여를 해 줬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2.9%의 판매 하락이 7월 달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기대를 하고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EPS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자, 결국은 FSD의 채택률을 통한 그것이 구매가 됐건 그것이 구독이 됐건 한번 에너지 사업처럼 크게 점핑을 하는 서프라이즈를 한번 3, 4분기 때 기록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2.5의 버전에 대한 호평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기술적인 완성도인 것이고 마케팅적인 차원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더 일어나는 것인지, 채택률이 얼마가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FSD의 그 중국 승인이 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현재 미국과 북미에서, 캐나다에서 나오고 있는 FSD의 채택률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느냐가 이제 현재 기준에서의 채택률을 가지고 판가름을 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의 판매량과 두 번째 FSD의 채택률. 그것이 될 것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이죠. 바로 미 대선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사이버 트럭을 트럼프에게 또 선물을 해줬죠.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정치적인 행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로보택시 사업이 연기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론이 정치적 발언을 할 때 너무나 불안을 한대요. 실제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올 상반기에 2월 달인가 6%의 주가 폭락이 일시적으로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나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뭐 주먹을 불 쥐고 뭐 가만히 안 두겠다고 또 일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죠. 일론이 선거에 대한 비판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일론이 멘트를 날리자 베네수엘라의 당선자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죠.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일론은 또 I accept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참 정치적인 발언들이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그렇게 퍼져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주 입장에서 절대 달가워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아무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성향이고 그것이 리스크이고 또 일론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는 기회 요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가 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해리스가 당선이 되느냐가 점점 더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잊혀질만도 한데, 잊혀질만 하면은 계속 일론이 정치적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테슬라가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향방이, 그리고 향후 한 4년 동안의 테슬라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진척이 좀 가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저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우 부정적인데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가장 로보택시 사업의 걸림돌인 사회적인 규제, 어떤 법적인 어떤 허들이 상당 부분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로보택시 사업은 또 4년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테슬라의 미래주가 프리미엄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중국의 주간 판매량, 그리고 중국의 전체 3, 4분기 판매량, 그리고 FSD의 채택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대선 결과, 이 세 가지
이슈가 테슬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앞으로 주가 흐름은 테슬라의 어떤 자체 펀더멘털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